안녕하세요. 오늘 테크톡 강의를 맡게 된 손유종이라고 합니다. 강의 초청을 받고 사실 이제 네이버에서 강의를 하게 됐다. 그래서 오예 기분 좋았는데, 근데 이제 막상 앞선 테크톡의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엄청난 기술, 그리고 엄청난 뭐 영어가 엄청 나열되는 그런 자료들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릴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하면서 볼 수 있었던, 그리고 일반적으로 SNS를 하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자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흐름을 잡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테크톡 강의 자료를 준비하기 앞서 제가 평소 자주 애용하는 네이버가 아닌 이제 네이버 가고자 하는 길을 조금 알고 접근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봤는데, 이제 상상이 현실이 되고 언제 어디서나 모두와 연결되는 더 큰 세상, 이런 아주 좋은 글이 네이버 회사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 세상 속에서 저희도 분명히 함께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희는 네이버 함께 하고 싶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조금 어필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가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야, 저걸로 돈을 벌었어? 저런 식으로 해도 돈이 벌려? 하면서 조금 신기해 하세요. 그러시다가 이제 한 1시간쯤 이제 슬슬 피곤해 하시고 이제 지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저희 상품이에요. 지금 실제로 이제 네이버 광고도 돌리고 있고, 이제 현재 발각질 제거제라고 해서 이 상품을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께 5분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제 강의를 하는 거지만 강의에 집중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제품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또 파트장들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페이를 열렬히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차가 처음에 제가 이제 안내드렸던 내용이랑 조금 다릅니다. 이제 강사 소개, 회사 소개, 인플루언서 마케팅 경험, 그리고 노하우, 요약적인 Q&A 형태로 가는데, 결국엔 이 내용을 제가 다 해서 보니까 약간 자랑하는 것처럼 돼버리더라고요. 아,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조금 부끄럽지만 좀 최대한 열심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제 이력은 사실 좀 남들에게 보여주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근데 보면 좀 이색적인 내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청소년 벤처 지원 사업을 해서 1기로 뽑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돌연 자퇴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보고, 약간 좀 애매한 내용이죠. 다음에서 당시 이제 신지식 부서에서 잠깐 근무를 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레퍼토리, 특이한 레퍼토리를 좀 거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이제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했던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 이제 제 인생에 이제 조금씩 녹여들면서 이런 SNS를 통한 마케팅을 할 때도 좀 더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이제 위드 공감의 현재 위치인데,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60만 명 규모의 이제 플랫폼인 에드픽에서 현재 1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성 앱 서치는 한 250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워낙 너무 캠페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추정치고 동영상 조회수,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매출액, 월 최대 매출액은 실제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보유 매체 팔로워는 한 2천만 명 가지고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 국내 업체 중으로는 한 탑3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직원 수는 18명으로 곧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저희 히스토리는 이게 좀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걸어왔던 길들도 또한 이제 경험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 조금씩 어필을 하려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에드픽에서 저희가 엔젤 투자를 받고 시작을 해서 이제 투자 후 이제 9개월 만에 이제 월 매출 2억까지 달성을 하면서 많은 매출을 에드픽에 다시 돌려드리는 형태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 커머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IR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재 사무실이 이사를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불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불이 난 집들은 대박이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직 저희가 대박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와 함께 하면서 대박이 나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사실 오래전부터 다른 플랫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페이스북, 저희의 주 타겟 플랫폼인 페이스북 쪽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국내 페이스북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초기에는 좀 페이지 위주로 많이 흐름이 흘러갔었습니다. 국내 페이스북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초반에 페이지 위주였는데 특정 주제에 맞춰서 진행되는 조금 딱딱한 페이지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의 소름 돋는 라이브, 세상에서 가장 웃긴 동영상, 피키캐스트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브랜드화 시키면서 조금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줄을 이루게 됐는데 사실 이때 이 페이지들은 현재 블랭크를 만들었던 남대강 대표가 했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동영상, 그다음에 일반인들의 소름 돋는 라이브, 딩고 쪽이죠, 메이커스, 그다음에 피키캐스트 등등으로 이제 크게 성장하는 그 계기가 되었는데요. 당시 이 업체들과의 규모와 비슷했던 저희는 왜 그동안 뭘 했는지 이 자료를 만들면서 한 번 더 반성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 봤을 땐 개인 계정으로 좀 흐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신텔이라는 BJ, 그다음에 김진수라는 BJ, 이런 친구들이 약간 좀 가학적이고 좀 자극적인 영상들을 가지고 이제 팔로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신태일 씨는 100만 명 팔로워를 금방 확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진수 씨는 50만 명.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한두 달 만에 그런 많은 양을 확보하게 됐는데, 특히 김진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간단한 표시를 해놨지만 겨드랑이에 밥 비벼 먹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가지고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내면서 실제 팔로워를 확 모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자극받았던 주위의 다른 BJ들은 이제 갑자기 형광등을 씹어 먹는다던가 아니면 달리는 차 안에 발을 집어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팔로워를 모으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자료들이 우리나라의 정책에 조금 어긋나는 행동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국내 언론사들이 슬슬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페이스북 쪽에서도 이제 정책을 좀 풀어주다가 과감하게 이제 계정 제재를 거하기 시작했고, 실제 대부분의 계정들이 다 막히거나 활동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 이제 흐름이 많이 바뀌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맨 오른쪽처럼 실제 TV 저작권 자료를 페이스북 등에 올리면서 팔로워를 확보하는.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 태양의 후예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데 바로 캡처해가지고 바로 동영상을 녹화해서 바로 올려줘가지고 굳이 TV를 안 봐도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계정들도 생겨납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개인 계정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본격적인 특색을 가진 개인 계정 인플루언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저런 뜬금없이 와서 꽉 안아줬으면 좋겠다에 좋아요 10,000명이 찍히고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리는 이런 특이한 형태가 보여지는데,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만 글을 올려요. 밥 먹고 싶다. 근데 10,000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주말에 뭐 하지? 10,000명이 누르고. 좀 특이한 구조들을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계정이 또 있고, 또한 다들 아시겠지만 예빈이 같은 친구들도 이제 하나의 저 영상이 터지면서 이제 페북 스타로 탄생되고, 또 이제 페북 스타로 활약 중인 유정호 씨 경우에도 이런 특색을 가진 개인 계정으로 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박민정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컨텐츠가 좀 저는 웃기더라고요. 제목 짓기 1등 기프팅모 쏜당 이랬는데, 저희 옆에 이제 베스트 댓글 보면 내 가슴이 이주먹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희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를 재밌게 또 받아치면서 실제 좋아요 댓글에 대한 좋아요가 4.8만 명이 찍힐 정도로 댓글에 많은 반응들을 이끌어냈었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이 박민정 씨의 팔로우로 결국엔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 서로 직접적인 소통을 많이 했던 개인 계정들이 급성장하게 되는 배경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페이스북이 또 정책을 많이 바꿔요. 중간중간에 엄청 많이 바꿨는데 정책의 변화로 다시 한번 페이스북 페이지 흐름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계정에서는 이제 수익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 BJ들이 대부분 페이지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개인 계정 운영하다가 페이스북 페이지로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하는 추세고, 최근에 많은 계정들이 페이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던가 뭐 전국의 공주님들 모여서 이런 약간 화제성 있는 트렌드 있는 페이지들이 생성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뭐 그런 페이지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팔로우가 결국에는 돈이 돼버리는 세상이 와버리니 이제 한 명당 뭐 100원, 한 명당 150원, 팔로우 실제 그 뒤에서 거래되는 수치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로우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 계정들을 이제 사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 뭐 뉴스 기사에도 나왔던 유재석 사칭, 뭐 정준하 사칭, 뭐 박명수 사칭, 뭐 다양한 사칭 계정들이 생겨났는데 당시 이런 계정들을 만들어서 실제 팝니다. 뭐 한 30만 명 모아서 한 번에 3천만 원에 팔고. 근데 이게 30만 명 만드는데 이들은 단 하루 만에 3천만 원을 벌어가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미 뒤에서 수백만 명의 계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백만 명의 계정으로 이 사칭 계정을 몰아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사칭으로 돈을 벌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아는 분은 아니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뭐 몇십억을 이렇게 팔로워 장사로 실제 수익이 났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뭐 많이 알고 계실 수 있는 뭐 사이먼 시덱의 골든 서클에 따르면 사람들은 X이 아닌 Y의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Y의 행동을 한다 부분이 사실 저한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플 당시에 이제 사이먼 시덱 아저씨는 골든 서클의 그 애플을 가지고 예를 들어주는데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게 왜 Y에 집중하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공감의 힘을 믿는 형태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흐름으로 항상 컨텐츠를 만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힘은 함께하면 더 커진다. 즉 양방향 소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공감의 힘은 더욱더 커진다라는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 회사 속에서도 있는 내용, 우리 외도 공감은 공감의 힘을 믿습니다. 라는 형태로 저희는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실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쭉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시작했던 플랫폼은 페이스북이었고요. 그 페이스북을 잘 모르던 당시에 제가 아예 하지도 않았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페이스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한번, 페이스북을 한번 해봐야겠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파악을 할까?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사람들이 일단 SNS를 할까? 왜 할까요? 일단. 저는 그 고민을 일단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결론이 저는 이제 취미, 휴식, 정보 습득, 자기 자랑 등의 소통 장소로 SNS를 쓴다. 결국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못 만나는 사람들을 위한 소통의 장소로 이제 온라인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 자랑이 좀 많죠. 실제 뭐 저는 맨 왼쪽에 나 해외여행 갔다 왔어. 그다음에 가운데 내 동생이 이렇게 라면도 끓여줘 새벽에. 그리고 나 IR 하러 다니고 있어. 일부러 이제 투자사들 보라고요. 이제 나 IR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내 근황, 그다음에 나의 자랑 이런 식으로 약간 SNS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SNS에 이제 제 타임라인에 실제 올라왔던 광고인데 이런 광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뭐 자동차 담보대출 전국가는 뭐 신용불. 사실 이 광고를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저는 좀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광고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근데 사실 대부분의 다수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SNS 광고들이 이 형식입니다. 그냥 TV CF에서는 하는 그런 딱딱한 그냥 나의 장점을 설명해주는 영상으로 컨텐츠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와 비슷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들의 브랜드 페이지들을 가보시면 조회수는 막 30만, 40만 하는데 좋아요, 댓글 다 합쳐도 100개도 안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돈으로 다 때려받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장점을 설명하는 이 단방향 마케팅은 이 SNS에는 전혀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걸 고민을 했고 이거 우리는 서로 이 SNS 핵심 실제 기능으로도 구현되어 있는 양방향 소통을 좀 집중해서 해야겠다. 라는 부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컨텐츠를 올렸을 때
친구를 태그를 한다거나 또는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액션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양방향 마케팅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 구조 자체가 아시다시피 뭐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그 친구들까지도 보여지고 점점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양방향 소통은 매우 이 SNS 바이럴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 자사 상품을 가지고 했었던 사례인데 겨드랑이 땀샘 폭발하는 알바를 극구한다. 뭐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요 댓글 해가지고 22,000명이 반응을 했던 부분인데 내 친구들을 이제 태그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와이프로 말할 것 같으면 실제 와이프를 태그를 해가지고 실제 그래서 제가 와이프 분을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통을 했었고 그리고 뭐 친구들을 이제 태그를 하면서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땀 폭발하는 기네스북에 뭐 등록됐다느니 뭐 이런 재미난 컨텐츠를 만들어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발적이고 활발한 참여로 이제 저희는 광고비를 안 써도 되는 알아서 광고가 되는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월 3일 날 이제 출시를 하면 저희 자사몰이 그때 출시를 했는데 출시하고 바로 올렸었던 상품이고 하루 트래픽이 그날 이제 한 달 통틀어서 들어올 만큼의 양이 한 번에 들어왔었어요. 실제 매출로는 많이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트래픽의 결국에는 저희 브랜드의 가치나 브랜드의 방향성을 알려주는데 매우 큰 영향을 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홍보비 받고 했던 사례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저희의 뭐 페이스북 팔로우에 그런 자료를 이제 계속 제공해주기 위해 뭐 서칭을 하다 보니 괜찮은 자료가 있어서 했던 사례인데 이제 광고비 0원을 들여서 실제 뭐 좋아요 2.2만 명, 뭐 조회수 44만 그리고 옆에는 뭐 116만 뭐 이렇게 했었던 사례들인데 사실 이게 브랜드 페이지에서 올리면 똑같은 컨텐츠가 분명히 올라왔거든요. 브랜드 페이지에서. 근데 브랜드 페이지에는 또 안 먹혔어요. 하지만 또 저희 페이지에서는 먹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멘트와 그 다음에 개인 계정에서 쉽게 내 친구한테 소개를 해주는 느낌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댓글을 달고 반응들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광고에 댓글을 달면 친구들은 좀 거부감이 있고 이제 뭐 약간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약간 정보성의 자료 이런 게 맛있는 게 있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좀 더 반응을 했었던 자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뭐 손유종이라는 계정이 뭐 10만 팔로워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그 팔로워의 친구들이 이제 계속 확산하면서 이런 결과가 이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이런 사진과 같이 좀 세세하고 정신없게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소통의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소통이 끊임없이 곳곳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뭐 저는 주커버그, 그다음에 브라운, 그리고 아이언맨 뭐 이렇게 1차적으로 제가 친구들이 많게 되어 있다면 이 친구들이 액션을 할 경우 좋아요를 찍고 댓글을 달고 뭐 공유를 하게 될 경우 실제 2차 그들의 친구인 그들의 그 2차 친구들에게도 제 자료들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1차 친구들 팔로워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이 매체 확산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구조라면 일단은 1차 이제 팔로워와 친구 수를 조금 어느 정도 늘려야 우리가 돈벌이가 잘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게 기반 확보였습니다. 이제 긍정의 한 줄이라는 페이지는 저희의 이제 주력 메인 페이지인데요. 현재 한 44만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이 페이지를 여러 개를 키우기에는 저희의 역량이 처음에 좀 부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주력 페이지를 하나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 그리고 또 브랜드 페이지로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리고 당시에 또 글귀가 워낙 유행이었고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글귀 페이지를 만들었고 빠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게 이제 긍정의 한 줄이 한 20만 명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가 됐다. 왜냐면 자료를 올리면 좋아요 뭐 10,000개, 20,000개 그냥 찍혔었거든요, 당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 팔로의 이런 엄청난 그런 반응을 이끌고 반응을 가지고 여러 페이지로 이제 확대를 해야 나가겠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 페이지를 만들었고 그 또 대표적인 사례가 포켓몬고입니다. 포켓몬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유행하기 전에 저희가 자료 서칭을 통해서 포켓몬고가 해외 쪽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페이지를 선점.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저희가 1위를 페이스북 페이지 국내 페이지 중에서는
포켓몬고 관련해서 1위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저희는 직접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서 속초를 이틀 동안 매일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틀을 하루 아침에 왔다가 새벽에 가서 사람들을 노는 거 사진 찍어 오고, 그다음에 다시 와서 일하고, 다시 또 새벽에 가고, 이걸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자료 확보를 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냈고, 그런 열정적인 자료 확보 속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 뭐 이런 외국 포럼을 많이 뒤져보면서 실제 자료를 확보하고 공유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벤트 같은 걸 걸어서 투명하게 이벤트 같은 걸 통해 이제 팔로워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페이지를 워낙 이제 트렌드가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니까 우리도 만들어야겠다. 따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저희 페이지, 버섯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쭉쭉쭉 여러 개를 만들었고, 그 중에 이제 팔로워가 많이 확보된 게 이제 버섯, 당근,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더 있는데, 요 정도만 일단 스크린샷을 찍어놨습니다. 실제 이렇게 하면 원래 이 한 명을 모으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 0명에서 시작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이 트렌드를 얻고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해서 이제 2.1만 명, 3.1만 명이 단 일주일 만에 확보했던 수치고요. 그래서 트렌드만 빨리 읽어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 팔로워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이제 규모는 늘릴 만큼 늘렸다. 규모는 어느 정도 천천히 늘려가면서 이제 수익성 팔로워를 확보해야겠다. 이게 긍정의 한 줄에서, 물론 지금 저희는 광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긍정의 한 줄이라는 페이지에서 게임 광고가 올라오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반발이 있겠죠. 뭐 상품적인 광고를 하고 그러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광고를 해도 편한 페이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팔로우로 뭐 여자들이 설레는 동영상, 여자들이 설레는 꿀팁, 게임 모아지, 오늘 핫한 게임, 뭐 이런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뭐 이런 여러 가지 페이지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실제 뭐 다들 30-40만 명 정도의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뭐 여자들이 설레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기업들, 뭐 대기업들, 뭐 관공서에서도 편하게 약간 바이럴 영상으로 만드셔가지고 많이 광고를 맡겨주시고 계시고, 실제 광고비 하나도 없이 했었던 뮤직 드라마인데 뭐 좋아요 3.5만 명, 뭐 도달은 350만 명, 뭐 이런 반응이 나왔고, 실제 우측은 이제 저희가 스폰서 광고를 태웠던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또 하고 있는 이제 수익성 팔로우를 어느 정도 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 길로 가야 하느냐. 그래서 페이스북 쪽에서 이제 인사이트 아티클이라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제 뉴스 형태의 이제 페이스북 앱 내에 이제 그런 뉴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만들었고, 저희는 그래서 인사이트 아티클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위드캐스트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성 자료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뭐 비슷한 사례로는 인사이트, 뭐 피키캐스트, 뭐 이런 형태들이 비슷한 사례이고요. 실제 뭐 저희 규모로 뭐 진행을 하다 보니 뭐 빠르게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왔던 걸음을 딱 3단계로 정리를 하면, 기반을 처음에 확보했고, 그 다음에 일반 팔로워를 확보한 뒤에 그 힘으로 수익형 팔로워까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는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페이지들은 저희의 현재 2천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저희의 이제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그 전에 저희 현재 도달 9월 11일부터 9월 17일 딱 일주일 정도 현재 딱 6개 페이지에서 도달이 이제 412만 명. 그리고 뭐 주간 최대 현재 저희의 모든 페이지에서는 한 2천만 명 정도까지는 찍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전체 팔로우는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2천만 명이 됐는데, 근데 그 제가 요새 IR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항상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 너네는 딩고처럼 하지 않았니? 딩고 뮤직, 뭐 딩고 뭐 무비, 뭐 이런 식으로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뭐 인사이트를 사례를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브랜드를 걸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광고인 거를 다 알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브랜드 네이밍 다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 그냥 딱 제목부터 약간 조금 광고 같은 느낌이 나다 보니까
하지만 저희 같은 페이지에서 일반적인 긍정의 한 줄이나 뭐 여자들이 설레는 동영상 이런 데서 하면 그냥 정보를 주는, 실제 내가 겪은, 관리자가 겪었던 내용을 전달해 주는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브랜드화 시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러운 바이럴 마케팅, 딱 봐도 광고인 것보다 조금은 유해졌지만 그래도 더 자연스러운 바이럴 마케팅 하기 위해 페이지들을 브랜드화 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반을 가지고 저희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희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시작이 늦었어요. 일반적으로 2013년, 14년부터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한 2년 정도 늦게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은 업체들이 많은 돈을 끌어모으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뒤늦게 진입해서 1위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배경에는 에드픽에 많은 서포트도 있었고 A/B 테스트 등 데이터 분석, 컨텐츠 제작 능력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조합이 된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모든 걸 다 해보자. 일단은 어떤 게 우리의 장점이 될지, 그리고 어떤 게 우리의 주 무기가 될지 집중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오는 캠페인들을 다 해보자라는 무식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숙을 하기 시작했고 1년 동안 4명이 한 공간에서 이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만 엄청난 시간을 수입하여 2년의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저희가 늦기 시작한 2년의 시간을 단축시키게 된 배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CPI, CPV, CPS, CPA, CPC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해봤을 때 CPV와 CPI가 좀 우리가 맞다 해서 좀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CPV는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던 도달 360만 명이 되는 뮤직 드라마 영상, 그다음에 우측에 티몬, 영화 같은 거, 그다음에 게임 같은 거 여러 가지를 해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많은 캠페인들을 하면서 나름의 프로세스, 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뻔한 거예요. 캠페인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업로드할 매체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멘트를 구성하고, 댓글하고 소통을 하면서 공유 확산을 유도한다. 매우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는 그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좀 접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NCPI가 좀 많이 시장이 좀 줄었어요. 왜냐면 사전 예약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옛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킹스레이드라는 게임이고, 이제 이 게임이 출시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게임을 마케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주의 마케팅과 그다음에 이걸 동시에 진행하는 인플루언서 실행사들과의 경쟁이 너무 치열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광고를 하는 거는 차별점이 없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십만 명의 인플루언서들이 동시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좀 이색적인 광고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자료 검색에 조금 힘을 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자료를 일단 메인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러스트만 보고 누가 다운로드 받을까? 저희는 몰랐어요. 이 정도 반응이 나올 줄 몰랐는데 일단 시도를 해봤고 그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실제 저희 광고 클릭이 13만 8천 명이 클릭을 할 정도로 많은 클릭이 나왔고, 실제 많은 수의 다운로드가 이 게시물 하나로 나오게 됐었어요. 대부분 대작 게임들은 엄청난 마케팅을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네이버에서 하는 게임이라든가 다른 타사, 넥슨, 넷마블, 대부분의 게임들은 초반에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붓기 때문에 광고주들과의 그런 치열한 싸움을, 오히려 광고주들과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저희는 전환 건당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색적인 자료를 찾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 결과에 일러스트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루디엘입니다. 지금은 서비스를 종료했더라고요.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하지만 처음에 이제 조금 아이온 개발자 출신이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워낙 이슈화 됐고 실제로 구글 플레이 순위에도 많이 급상승했었던 게임입니다. 근데 처음에 프로모션 영상이 정말 영화 같았어요. 애니메이션 한 영화 같았고, 그래서 프로모션 영상 정말 잘 만들었다 했었는데, 근데 이런 좋은 영상, 좋은 이미지 소스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로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네들의 타임라인에 많이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겹치겠다. 그리고 또 이 스폰서 광고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태주기 때문에 스폰서 광고 시스템상 같은 콘텐츠가 누적된다는 부분은 그만큼 광고 단가, 광고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게 오히려 그냥 게임 캐릭터에 좀 집중을 해서 해봐야겠다. 그리고 또 인게임에 좀 집중해서 해봐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영상보다는 이미지로 스샷을 찍어서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봤었고, 이것 또한 좀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뭐 인게임 스샷,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도 있지만 BJ를 쓰는 광고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게임도 처음에 TV 광고까지 했던, 뭐 이 게임은 재밌으면 된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던 게임인데요. 이제 TV 광고까지 한 게임이라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었죠. 하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시작할 때 자료 검색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연히 유튜브에서 BJ 김희부의 플레이 영상이 있는 걸 확인했고, 실제 이 영상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조회수 235만 회까지 기록하면서 많은 다운로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TV 광고 예산을 쓸 돈에 그냥 오히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좀 더 예산을 부었다면 오히려 다른 BJ들을 쓰고 이랬으면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5개 광고 이런 걸 할 바에 오히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서 실제 유저를 확보하는 마케팅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제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이제 애니메이션풍의 이제 화려한 프로모션 영상을 만들었던 청군이라는 게임인데요. 프로모션 영상이 애니메이션풍으로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스토리를 쫙 깔아주면서 후반에 임팩트 있게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고 처음에는 조금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영상을 저희는 조목조목 페이스북 SNS에 맞게끔 잘라서 저희가 저희 입맛대로 편집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결과가 실제 이제 조회수 178만 회, 그리고 뭐 클릭도 41만 회 이런 식으로 이어졌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광고주들은 그 영상을 볼 때 전체적으로 이제 뭐 기승전결의 이 영상을 원해요. 하지만 페이스북이라는 특성, SNS의 특성은 그냥 무심코 올라가다가 갑자기 멈추게끔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데, 그 5초, 10초, 20초의 사이에 임팩트를 줄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자료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썸네일, 그리고 초반에 힘을 실어주는 영상으로 항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퓨처 파이트라는 게임인데, 실제 뭐 마블 영화가 나올 때마다 신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뭐 11월 나왔을 때 당시 프로모션 영상을 봤는데, 굳이 이 영상만 빨리 올려도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영상을 올리면서 뒤쪽에 이제 저런 그 재밌는 포인트를 찾아서 그 재밌는 포인트에 저희가 그냥 딱 텍스트 2줄만 넣었어요. 나 기업? 뭐 11월은 내가 주인공이야. 뭐 이런 식으로 딱 이 댓글 2개를 걸었을 뿐인데, 실제 이 댓글에 대한 반응들이, 이 글에 대한 반응들이 많이 폭발적으로 댓글에 이어졌고 공유가 되면서 이 영상의 조회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조회수 92만 회, 실제 광고주의 프로모션 영상들보다 뭐 좋은 효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저희가 삼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NCPI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되고 있는 사전 예약 쪽입니다. 사전 예약은 이제 NCPI보다는 엄청나게 높은 전환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 입장에서는 확실히 수익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5초 내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메인 이미지와 멘트를 확실하게 구성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빠르게 사전 예약이 확보가 되는데, 뭐 뮤 오리진 2, 삼국지 블랙 라벨, 라그나로크 M, 뭐 이런 게임들이 대부분의 사전 예약을 했었고, 뮤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임라인을 내리다가 갑자기 딱 멈추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임팩트 있는 이미지나 영상들이 메인 타이틀로 잡혀 있어야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좀 화려한 캐릭터 선택 화면을 선택을 했고, 삼국지 블랙 라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저희는 삼국지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삼국지는 보통 잘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삼국지가 되더라고요. 그 이유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첫 이미지로 조금 궁금증을 유발했기 때문에 링크 클릭으로 이어졌고, 사전 예약까지 한번 해보지 뭐 라는 형태로 이어졌던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엔 라그나로크 M, 워낙 네임밸류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 라그나로크의 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옛날의 추억의 향수를 조금 불러일으키며 모바일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해봤던 사례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방식은 뭐 사전 예약 보상 지급을 메인으로 해서 사전 예약 보상이 엄청나. 사전 예약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야, 미주알 본전인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광고의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약간 좀 여자 성향의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러블리한 그리고 약간 심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메인 타이틀 이미지로 쓰고 멘트로도 녹여내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런 사전 예약 쪽이 수익이 된다, 돈이 된다라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는 저희의 차별점을 찾기 위해 이제 페이스북에서 캔버스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약간 블로그 형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통해 상단에는 뭐 영상, 아래쪽에는 게임에 대한 상세한 설명 형태로 이어져서 그 실제 게임에 대한 파악을 이 안에서 최대한 다 하고 사전 예약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한 요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앱들의 경우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앱은 더더욱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핵심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핵심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벤트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앱의 기능적인 거를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해야 좀 편하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왼쪽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자가 엄청나게 돌파했다, 370만 명 돌파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 소스를 저희한테 주지 않고 그냥 앱을 홍보해달라, 이런 케이스였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앱을 들어가서 이런 인형을 준다.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놨습니다. 혹시 몰라서. 네, 그래서 이 인형을 준다. 사람들이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 거예요. 야, 인형을 준대. 실제로 인형을 다 주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이런 조금의 어그로성,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조금 감미를 해준다면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조금 더 많은 반응들이 나오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브랜드 네이밍을 달지 않아야 하는 이유기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우측에 이제 요번에 잼라이브,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의 잼라이브 얼마 전 일주일 전에 했었던 사례인데, 사람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앱이지만 최근에 업데이트하고 최근에 이벤트하고 있었던 게 이제 이벤트 최대 상금 2천만 원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아봐야겠다,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실제 그래서 댓글들이 이어지고 다운로드로 이어지게끔 하는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그래서 멘트 같은 경우도 이제 아예 그냥 정보를 주는 형태로 구성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툰. 이제 웹툰 앱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쪽에서 코미카라는 앱이 이제 뭐 약간 도전적인 정신으로 시도를 했었고, 당시에 하루 만에 막 몇만 명씩의 회원을 확보하는 기록을 보여지다 보니까 이 많은 웹툰 앱들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쪽으로 붙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웹툰 앱이 붙으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이 이어졌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페이지 주요 타겟, 이제 저희의 페이지 주요 타겟들은 여성 쪽이 많았습니다.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약간 좀 심쿵할 수 있고 여자들이 좋아할 법한 이런 웹툰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었고, 실제 이런 엄청난 반응들이 나왔었고, 이게 하루에 저희가 뭐 한 5천 명 이상의 회원을 넣어주는 형태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의 미디어 공간 미디어 커머스 사업의 바탕이 된 소셜 커머스 앱 NCP와 뭐 CPS 사례인데요. 저희는 게임 페이지도 있었지만 여자 팔로를 더 많이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팔로를 왜 확보했냐? 기본적으로 SNS의 활동량 자체는 여자 팔로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뭐 댓글을 달아서 태그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공유를 한다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일반적으로 대부분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분들이 하면 남성분들은 따라한다 라는 전제를 깔고 여성분들 팔로워를 확보하는 데 좀 집중을 했었고, 실제 많은 여성 팔로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팔로워들의 기반이 된 페이지들을 가지고 이제 소셜 커머스 쪽으로 좀 접근을 했었어요. 뭐 티몬이라든가 뭐 쿠차, 쿠팡 뭐 이런 여러 소셜 커머스 앱들을 저희가 했었는데, 뭐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먼스톡이라는 앱인데 당시에 이제 여러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었고, 뭐 많은 화장품을 특가로 푸는 이벤트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될지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모든 그 컨텐츠, 모든 상품들을 다 올려보고 반응들을 보고 또 한번 줄이고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가지고 사람들이 맥립스틱에 또 그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되면서 맥립스틱 자료를 가지고 한 5개, 6개 이상을 한 번에 뿌려서
엄청나게 또 많은 다운로드를 유입을 하게 되었고요. 또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플 밴드라고 이제 남자들 분들이 이제 여름에 이제 티셔츠 하나만 입으시면 또 이제 본인들은 잘 모르세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댓글로 이어질 수 있게 뭐 친구를 태그할 수 있고 남자친구를 태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올 여름 남자들한테 필요한 조곡지 밴드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저희가 올렸더니 이제 댓글들이 또 많이 달리면서 실제 판매로도 많이 이어졌던 사례입니다. 실제 이런 그 소셜 커머스 자료를 올릴 때는 사진의 배치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메인 타이틀 이미지에 그다음에 가격은 자연스럽게 녹이고 그다음에 이걸 발랐을 때 효과는 어떻게 내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하면서 구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니플 배팅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맥 립스틱도 그런 생각이 녹여들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난방 텐트라는 게 그렇게 핫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이제 팀원 앱을 이제 이제 너무 캠페인이 없는 거예요. 안에 이제 너무 다들 음식 뭐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뭘로 해볼까 하다가 이제 난방 텐트를 딱 우연히 봤는데 괜찮다, 소스가 괜찮다 해서 난방 텐트로 저희가 해봤었던 사례이고요. 실제 이색적인 상품들은 아무래도 페이스북에서는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와, 이거 한번 어때? 이거 사볼까? 우리 주말에 콜?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실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난방 텐트 업체분들은 왜 갑자기 우리가 구매가 많이 일어날지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넣어줬는데 아무도 그분들은 모를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저희가 이 영상 자료를 올리고 피티몬 바로 최상단 1위까지 실제 검색어가 올라갈 정도로 파급 효과가 있었고요. 실제 이 사례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 실제 뭐 TGIF 같은 경우에도 음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반응을 하세요. 주말에 남자친구랑 놀러 가서 먹고 싶고, 그다음에 또는 친구들이랑 가서 한번 먹을래? 뭐 이런 주말의 일정들을 미리 평일에 업무 시간에 많이들 댓글을 달고 공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TGIF, 뭐 아니면 TGI든 아니면 뭐 KFC, 맥도날드, 뭐 롯데리아, 뭐 다양한 프랜차이즈 상품들이 특가로 나왔을 때 이런 구성을 하게 된다면 많은 반응들, 우리가 주말에 놀아야 하는 이유, 뭐 주말에 KFC를 가야 하는 이유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소셜 커머스 쪽에서 이제 바로 뭐 1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판매 순위도 1위로 올라가고 뭐 이런 형태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는 소셜 커머스 앱을 그냥 전환당 1,000원씩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때 우리가 구매당으로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많은 구매를 이끌어냈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프라다 가방, 모 홈쇼핑 업체의 CPS 사례로 했었던 사례인데, 프라다 가방을 한번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실제 될까 안 될까 약간 아리까리 했지만 실제 진행을 했는데 20개 이상이 그 명품 프라다가 SNS를 통해서 20개 이상을 파는 또 효과를 보이고, 저희는 또 한 번 놀랐었습니다. 이게 명품도 SNS 통해서 사는구나. 분위기를 만들면 명품 그 비싼 것들도 SNS 통해서 또 사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CPV. 이제 워낙 많은 영화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두 가지를 뽑은 이유는, 하나는 우리의 약간 울컥거리는 감정, 그런 약간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감정을 건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쪽은 무서운 감정. 이 두 개의 감정은 영화 CPV의 좀 핵심, 그리고 다른 컨텐츠에서도 또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 네이버의 공식 예고편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었고요. 사람들이 다들 너무 슬퍼, 야 이거 꼭 보러 가자, 갑자기 뭐 할머니 생각난다, 엄마 생각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댓글들이 많이 이어졌었던 사례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날 보러 와요인데 이제 약간 SNS 맞춤형 예고편을 만들었었어요. 공식 예고편이 아니고 갑자기 이제 뭐 놀러 가다가 갑자기 납치되고, 야 이거 납치돼, 그거로 딱 끝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야, 영화 예고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어졌고, 실제 많은 관객들이 그 예고편을 보고 들어가게 된, 실제 관람을 하게 된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컨텐츠를 만들 때 SNS 맞춤형 컨텐츠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쇼핑 CPS, 이게 저희도 자사 상품들 광고를 할 때 썼던 소스인데, 이제 지금까지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면서 저희 상품을
만들고 실제 판매로 이어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인 왼쪽 컨셉 같은 경우도 찍어보고 닥터피쉬 속에 얼굴을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약간 뭐 실험실 정신으로도 해보고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컨텐츠를 제작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페이스북에 또 잘못된 기능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중 대표적이었던 그리고 뭐 SBS 8시 뉴스에도 나왔었던 사례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영미 이런 이제 영상들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반응을 이끌어낸 다음에 이제 막 좋아요 5만 개 찍히면 이제 자연 확산, 자연 도달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거든요. 대부분의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자료를 한 번씩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게시물 수정을 딱 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광고로 뱃살을 뺀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이런 거에 좋아요를 찍은 적이 없는데 이런 거에 댓글을 단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광고에 좋아요 댓글을 찍은 게 돼버리는 상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약간 좋은 사례 그나마 뭐 불법 도토 뭐 그다음에 성인 광고물 이런 데 좋아요를 찍은 사람이 돼버리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페이스북에 조금 정감이 많이 떨어지고 또 실제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인플루언서 마케팅 실행했었던 이런 거를 저희가 또 나름의 정리를 해보면 캠페인 자료 조사가 매우 중요한데 광고주가 전달해주는 자료는 아무래도 그들의 입장, 내 게임을 내가 홍보하고 싶을 때 그 내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가 있는 자료들을 던져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들은 사실 SNS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런 게임이구나를 토대로 다시 한번 자료 조사를 해야 합니다. 구글링,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공식 카페 이런 여러 가지의 소스들 채널을 확보해서 최대한 검색을 해보고 또한 그렇게 모은 자료들을 토대로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버무릴까, 뭐 멘트를 선택하고 그다음 컨텐츠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 페이지를 선택하면서 컨텐츠를 구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올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컨텐츠를 올린 다음에 사람들이 댓글 하나하나가 전환율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베스트 댓글이 와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거 진짜 꼭 해야 돼. 이거 꼭 사야 돼. 이거 사봤더니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댓글이 베스트 댓글들이 위에 한 3, 4개 이상이 노출이 되면 사람들은 그만큼 더 액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 댓글을 일부러라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안 좋은 댓글들은 조용히 숨기기 처리. 삭제 처리를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더 악에 맞춰가지고 더 악, 뭐 안 좋은 댓글들을 달기 시작합니다. 뭐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막 이제 도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숨기기 처리를 하면 본인만 그냥 보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형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숨기기 처리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차단까지 하셔도 안 됩니다. 갑자기 친구들 막 계정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또 욕을 달리기 시작하고 안 좋은 형태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어느 정도의 좋아요와 댓글 공유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확산 작업을 합니다. 뭐 우리 자사 페이지에다가 공유를 한다던가 아니면 스폰서 광고를 돌리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스폰서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들 던져주세요. 왜냐하면 스폰서 광고를 돌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매체 없는 분들한테는 주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원래 한 20시간 강의를 하는 거를 1시간 내로 좀 줄이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을 통해 얻었던 이런 노하우들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초기에 자료를 올렸던 것들인데 사실 저는 이거 보고 딱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 자료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는 거야. 이거 양방향 소통하라고 하는 게 맞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소통할 수 없는 이런 정보를 올리면 그냥 좋아요 찍고 댓글이 안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걸 사고 싶게끔 구성을 한다거나 뭐 사고 싶은 아예 자료를 올려야 하는데 전혀 그런 자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향을 조금 트렌드와 실시간 소통으로 좀 이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맨 왼쪽 자료 같은 경우에는 유스케를 보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장면에서 많이 빵 터졌겠다 싶어서 바로 스크린샷을 찍어서 올렸고 실제 야 나 이거 방금 보던 건데 이거 너무 웃겼어 임창동 너무 웃겨 이런 식으로 댓글들이 이어졌고 그럼 사람들은 또 한번 유스케에서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졌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유스케 꼭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어지는 확산이 됐었고 또한 이제 가운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강원도 상황 뭐 폭설이 내렸을 때에 대한 영상인데 이런 자료를 이제 확보해서 올리면
강원도 사람들한테 이제 갑자기 이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서울만 있는 사람들도 강원도는 이렇대. 강원도 야 우리 갈 수 있겠냐? 여행 갈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반응들을 이끌어냈었고요. 그다음에 뭐 약간 좀 허접한 내용이지만 뭐 8월에 애인 생길 조성, 뭐 8월에 뭐 복권이 될 조성,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 손유종이라는 이 계정에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자료가 많이 올라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면서 알아서 찾아오는, 굳이 타임라인에 안 떠도 알아서 찾아오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구조로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올려도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는 형태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계정에서는 그렇고 뭐 페이지 같은 경우에서는 뭐 글귀 페이지라고 해서 글귀만 올려야 하냐 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던 게 뭐 똥은 꼭 출근한 다음에 싸, 그래야 똥 싸면서 돈 받으니까, 뭐 이런, 아마 이 입장에 동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올렸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좋아요를 찍고 댓글을 남기더라고요. 이거 직장 상사가 보면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반응들이 나왔었고, 실제 이런 재밌는 컨텐츠들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는 이제 투게더 이제 바이럴 영상 광고 받았던 건데, 이것도 뭐 광고 없이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뭐 친구가 남자로 보일 때 이런 감정들을 한 번씩 느껴보지 않았을까, 실제로 한 번 사람들이라면 살아가는데 한 번씩 느껴보지 않았을까라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던 거고, 많은 뭐 반응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지인데 상업적인 광고를 너무 많이 올리게 될 경우에는 팔로우들이 분명히 반발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오버워치 쪽도 페이지가 있습니다. 오버워치 쪽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자료만 딱 올려도 같은 게임군인데도 이 게임 다운로드 받으라고 올리기만 해도 사람들이 야 팔았냐? 야 뭐 이제 뭐 돈이 슬슬 부족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격 모독 이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공격적인 댓글들을 많이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페이지들은 차근차근 순서대로 밟아 나갑니다. 예를 들어 글귀 페이지면 이런 식으로 약간 유머러스한 그런 자료들도 올리면서,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상업 자료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5일, 그 다음에 4일, 3일, 그러면서 댓글로는 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의 소통을 또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광고가 올라와도 쟤 먹고 살려고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끔, 그래서 불필요한 댓글들이 안 달리게끔 저희가 반응을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양방향 마케팅, 이 양방향 소통이 결국에는 우리의 이 SNS를 통한 수익성 활동에는 매우 필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스폰서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 자발적인 입소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바탕을 통해서 하다 보니 스폰서 광고를 대도 남들보다는 확실히 효율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면서 짧게 뭐 했었던 팁인데, 항상 컨텐츠 업로드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게 왜 광고주가 우리한테 맡겼을까? 광고주가 원하는 니즈가 무엇일까? 예를 들어 광고주는 뭐 분명한 목표들이 있어서 캠페인을 맡기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구매율을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회원가입 수를 원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광고주들이 원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그 컨텐츠의 성격도 그렇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컨텐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 멘트에서 컨텐츠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멘트 첫 줄, 두 번째 줄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멘트 하나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네이버에서 뭐 네이버 갤럭시 9 뭐 출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야 나 나 갤럭시 9 써보니까 너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약간 내 후기성으로 멘트를 많이 이어져야 사람들이 이거 광고가 아니구나, 이거 직접 써보는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트와 매체가 이래서 콘텐츠와 어울리게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멘트는 너무 길면 사람들이 보다가 지쳐서 또 다음 화면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 같은 경우는 5줄 이내로 끊고, 보통은 3줄 이내로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설명을 넣지 않아요. 어차피 컨텐츠 안에 그 설명이 다 있고, 링크만 눌러도 다 어차피 한 번 더 사람들이 검토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일단 눌러서 보게끔 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페이스북 뭐 SNS의 기본적인 게 뭐 15초 이내로 끊어라, 30초 이내로 끊어라, 1분 이내로 끊어라, 또는 뭐 어떤 분들은 막 5분, 10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분 이내로 끊고 핵심을 30초 이내로 넣는, 20초 이내로 넣는 형태로 지금 저희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임팩트를 팍 주고 뒤에서 설명해 주는 형태로 모든 영상들을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SNS 사용자들이 오후 4시, 오전 1시에 많다는 건 뭐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아는 내용들이 넘기고 그래서 이런 게시물 업로드 간격을 저희는 이제 이 확산 속도를 토대로 나름의 규칙을 세운 게 이제 2시간에 한 번 정도로 올려야 한다라는 이제 저희 내부에 이제 규칙이 있는데 이제 계속 올리다 보면 팔로워들의 그런 타임라인에 우리 자료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피로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굳이 액션을 하지 않고 그런 형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의 게시물, 그러니까 팔로워 이탈자들도 많아지고 결과물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저희는 업로드 간격을 2시간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페이지당 2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에 보통 보면 광고주분들이 우리 영상 기가 막히게 잘 나왔어 해서 보여주시면 효과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막 누가 봐도 광고같이 엄청난 효과들이 들어가는데 이 많은 효과가 결국에는 광고처럼 느껴지거든요. 불필요한 뭐 트랜잭션, 뭐 불필요한 효과 임팩트들은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영상 컨텐츠 자체에서도 불필요한 설명을 컨텐츠로 자막으로 뭐 멘트로 녹이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런 거야.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이 영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용법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면 그냥 알아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댓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딸기 덕후 집중하세요 설빙 핵심 메뉴 나왔다 이런 부분들도 딸기 덕후들을 모두 이 게시글로 모을 수 있는, 그래서 댓글이 2.9만 개가 모일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뭐 사실 이 설빙은 이제 설빙 자체적으로 했던 거는 뭐 10만 회, 20만 회밖에 안 났었어요.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이제 내가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다, 또는 뭐 딸기 덕후들 모여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멘트들을 썼고 실제 그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페인 파악, 그다음에 컨텐츠, 그리고 업로드 매체 선택, 멘트 선택, 댓글 소통 이 단계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자료 조사, 페이스북 바이럴 포스팅, 그래서 기본 요소는 광고 같지 않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누가 봐도 이게 광고다라고 생각되는 게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매우 핵심이다. 그래서 항상 자료를 올리기 전에 이 자료와 이 멘트는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진짜 이게 마음으로 이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를지 그걸 한 번씩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선한 컨텐츠, 이미 이 컨텐츠들은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카페 뭐 워낙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자료 컨텐츠가 올라오면 너무 순식간에 퍼져버리기 때문에 좀 신선한 컨텐츠를 찾는 게 매우 어렵지만 직접 생산을 하든 뭐 외국 포럼을 찾든 이런 신선한 컨텐츠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올리는 타이밍 또한 매우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 오전 타이밍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정보성 팁 자료를 봅니다. 뭐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이런 그 정보들 위주로 오전에 세팅을 하고, 오후에 이제 1시부터 4시 사이에는 약간 유머러스한 자료들, 그리고 4시부터 그다음에 저녁까지는 약간 좀 실제 상업용 마케팅을 하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아침에는 조금 사람들이 이제 SNS를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 출근하고 이제 급한 이제 전날 못했던 업무들을 보고 뭐 이런 흐름들, 또는 학교에서 뭐 공부를 하는 시간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많은 SNS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오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활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전에는 정보성,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는 이제 저녁 시간 때는 뭐 상업성,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업로드 매체 선택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심 컨텐츠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들을 딱 2줄로 멘트로 정확하게 끌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입직원을 뽑고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요. 이 2줄 뽑는 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 컨텐츠를 뽑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 컨텐츠에서 적합한 이 멘트를, 이 2줄 자체를 뽑는 거가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 5명 정도의 교육을 했는데 모두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실제 이 멘트 2줄이 뭐가 어렵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2줄의 한 단어 선택만으로도 사람들이 많은 반응의 차이가 난다는 게 저희의 테스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최종 정리는 결국에는 항상 Y를 해야 한다. 이 자료를 올리면 반응을 할지,
이 자료를 올리면 좋을지, 그리고 이 자료를 올리면 광고 같이 느낄지, 아니면 자발적인 댓글과 조회를 당길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왜? 라는 생각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던져줘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조금 급하게 멘트를 제가 좀 많이 급하게 하고 있는데 슬라이드 횟수가 오늘 와서 보니까 68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한다고 이렇게 좀 했는데 조금 한 시간에 합숙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조금 뭐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걸 좀 받아보려고 하고요. 혹시 이게 갑자기 끝나는 느낌이라 조금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통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이러면 다들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광고주로부터 이제 맡겨지면 일반적으로는 광고주가 직접 집행을 하기도 하잖아요. 퍼포먼스 마케터분들이 하시는데 그런 의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차별화해서 집행하시는지.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터 그냥 주어진 크리에이티브로 하잖아요. 어떻게 좀 다르게 하시는지 크리에이티브 면에서. 일단 컨텐츠 제작 자체가 처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은 2015년 때는 그냥 광고주가 준 소스를 가지고 그냥 거의 대부분 그대로 올리고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당시에 이제 이미지 뭐 포토샵이라든가 뭐 베가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토대로 영상을 저희 입맛대로 사람들이 제일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봤었고, 그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초반은 20초에서 30초 정도의 임팩트를 주면서 광고를 컨텐츠를 제작했고, 일단은 화려한 게 게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효과가 좋았고, 그다음에 또 뭐 CPS 같은 경우에도 조금 러블리하고 좀 더 이색적인 상품들이 메인 앞쪽으로 잡혀 있으면 좀 더 많은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계속 스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요. 그 대신에 너무 전문적이지 않아 보이게 하기 위해 또 한 번 그 노력을 하고 있던 게 뭐 브랜드에서 올리는 컨텐츠들이 보면 너무 딱딱한 규격의 딱딱한 형태의 광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일반 사람들이 올린 것 같이 조금은 속된 말로 허접한 실제 사람들이 스크린샷 찍어서 후기를 올린 것 같은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앞부분에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려면 먼저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팔로워가 0명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되는지. 이제 그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더 앞쪽이긴 한데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사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보통 이제 카페나 이런 데 보면 품앗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페이지들 관리자들끼리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로 한 번씩 공유를 해주고, 서로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이제 서로 공유를 해주는 형태로 확산을 유도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약간의 비용을 썼었어요. 뭐 이제 큰 페이지에 비용을 써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주세요. 실제 저희가 근데 올릴 때도 컨텐츠가 이건 무조건 확산이 될 수 있는 컨텐츠다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공유를 요청을 했었고, 뭐 그때 이제 한 20만 명 페이지에 한 5만 원? 뭐 이 정도로 저희가 공유 요청을 했었고, 실제 그 자료를 가지고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입되는 형태로 이어졌고요. 근데 최근에는 뭐 크몽, 뭐 이런 재능 마켓에 보면 뭐 팔로우 늘려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들이 그런 거 맡기지 말라라고 보통 말씀드리는 게, 허수가 너무 많고 가짜 계정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실제 올렸을 때 오히려 이제 페이스북 정책은 대부분 자기네들한테 돈을 써가지고 좋아요를 올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들,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팔로우를 올린다면 그건 또한 분명히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뭐 페이스북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재능 마켓을 통해서 팔로우를 확보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주위에 공유, 요청, 그리고 뭐 페이지 메시지 등을 통해서 약간 소통하는 형태로 처음에 시작을 하거나, 뭐 또는 이제 네이버 카페나 뭐 이런 데들에서 이제 서로 이제 소통하는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형태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 호칭 바람잡이 계정 같은 게 혹시 회사에 보유를 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이제 메인 페이지가 긍정의 한 줄이라는 페이지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었는데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와 계정이 적절한 조화가 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 나서 계정이 좋아요를 한 번씩 찍을 때마다 자기 팔로워와 친구들에게 알림이 가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때 페이지에서 광고성 자료를 올리고 계정들로 어느 정도의 좋아요를 계속 꾸준히 뭐 한 30분에 한 번씩 눌러줬었어요. 그러면 이 바람잡이 계정, 말씀하시는 바람잡이 계정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정들의 그런 팔로워들에게 계속 이 게시물이 노출된 타임라인과 알림을 통해서 노출되는 형태로 이어졌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약간의 그런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빈도수를 많이 줄인 걸로 저희 확인을 했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실제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계정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아까 그 멘트를 두 줄 뽑는 걸 교육시킨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를 할 때 뭐 어떤 멘트 뽑는 공식 같은 게 있는지 어떤 식으로 그게 교육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 공식이라기보다는 이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녹여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때까지 교육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이 컨텐츠로 멘트를 한 5개씩 짜봐라. 한번 구성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마케팅은 아니지만 그렇게 식으로 A/B 테스트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의 공식을 굳이 뽑자면 내가 내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내가 내 친구한테 이 상품을 소개하듯이 내가 이 친구에게 이거 한번 보자. 내가 내 친구에게 이 상품을 한번 소개시켜주는 느낌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공식이 사실 쉽게 적용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내 친구한테 타임라인에 하는 형태로 전혀 나오지가 않아서 그래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네 이상 일단 제 이제 강의는 조금 급하게 했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뻘쭘할 수 있었던 Q&A 시간을 채워주신 분들께 발각질 제거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가져가실 분은 앞에 나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